이번에는 미디어 컨트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바 FX는요, 미디어와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뷰가 있는데요. 자, 이 미디어 뷰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 미디어 뷰를 사용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비디오만 미디어 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 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컨트롤이 없습니다. 자체 컨트롤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자, 동영상을 제어할 수 있게끔 뭐 시작 버튼이 있다든지 또는 일시 정지 버튼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지 버튼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을 지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을 하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컨트롤이 필요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컨트롤이 이제 이런 컨트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튼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미디어의 그 재생 정도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슬라이드의 용도는 볼륨을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재생의 정도를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그 데이터 받은 양을 표시를 한다든지 할 때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스 바와 그 뭡니까?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뭐 슬라이드하고 비슷한 용도인데요. 슬라이드는 이제 사용자가 이걸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프로그레스 바나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단지 보여주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설정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막대로 나옵니다. 수평막대로 나오고요. 요 앞에 요거는 라벨이니까 요거는 프로그레스 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프로그레스 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동그랗게 이렇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진행이 됐느냐 이렇게 나오는 바로 요게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입니다. 만약에 이제 미디어가 재생이 끝났다 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단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프로그레스 바는 이제 끝까지 진행하면은 이걸로 이제 끝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UI가 바뀌어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진행 정도를 표시해도 되고요. 이걸 사용해서 진행 정도를 표시해도 되는데 주로 이거는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하는 어떤 그런 볼륨이나 뭐 또 뭡니까 이 재생 정도를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결정할 때 자 요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행 정도까지를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설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디어 뷰 컨트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뷰 컨트롤. 자, 비디오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UI가 없습니다. 그래서 UI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어 컨트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한다든지 일시 정지를 한다든지 중지를 하는 그런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UI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뷰에서 보여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디어 뷰는 일반적으로 비디오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고요. 미디어 뷰를 일단 fxml에 배치를 하려면요. 이와 같이 미디어 뷰라는 태그를 작성을 하시고 이미지 뷰와 마찬가지로 그 pref height 또는 pref width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fit height, fit width가 존재하는데 preserve ratio라고 해서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추어서 비디오 원본이 뭡니까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값이 여러분이 폴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fit height, 자, fit width에 맞게끔 자, 동영상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폴스를 주게 되면은 뭡니까? 왜곡 현상이 생기죠.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끔 잘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디오의 가로 세로의 비율을 잘 모른다. 프로그램 할 때는 모른다. 실행할 때만 알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을 추르러 주시고요. 이 값을 추르러 주시고 일단 위드스가 됐든 헤이트가 됐든 하나를 기준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위드스만 이렇게 주게 되면 이 300을 기준으로 가로를 300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위드스를 안 주고 헤이트만 주게 되면은 헤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가로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추루를 주게 되면은 두 개 다 주지 마시고 하나만 기준이 되는 하나만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뷰는요, 단지 보여주는 컨트롤이에요. 자, 보여주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실제 비디오를 재생을 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시간에 따라서 재생을 시키는 역할은요, 미디어 뷰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가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는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단순하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재생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고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할 때 생성되는 영상 정보를 결국 미디어 뷰에 보내어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생하는 역할은 얘가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영상을 얘한테 제공을 해서 결국 얘가 이제 그 영상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잘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요,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이제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재생할 미디어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소스라고 그러면은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소스로부터 먼저 미디어 객체를 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객체를 얻어내야만이 미디어 플레이에서 이거를 실행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객체가 필요라는 미디어 객체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일단 new media 이렇게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자, 미디어 파일의 뭡니까? URL이죠. 그래서 미디어 파일의 URL을 문자열로 얻었어요. 문자열로 얻어서 자,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get class, get resources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죠. 그래서 현재 클래스의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가서 자, 파일을 자, 로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이거를 미디어 플레이어를 만들 때 자,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미디어 플레이어는 재생을 할 때 생성되는 영상 정보를 미디어 뷰에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 뷰에 set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세팅해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매개값으로 여기에 생성된 미디어 플레이어를 넣어주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을 할 때 생성한 영상 정보를 자 결국 미디어 뷰가 받아서 이제 보여준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미디어를 재생을 할 때는요, 자, 미디어의 상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생, 연주되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 정지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멈춤, 중지 상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에는 다양한 상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상태 정보가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상태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소드를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어야 미디어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뷰는 자 여러분이 따로 그 컨트롤이 없다고 그랬죠. 없기 때문에 만약에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이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미디어 플레이어의 미디어 상태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이 컨트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태와 상태 변경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어떤 상태가 있고 자, 그 상태를 변경을 하려면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이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 미디어 플레이어가 생성자 매개값으로 미디어를 받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언론 상태가 됩니다. 언론 상태.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자, 미디어 소스가 아직 인식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파일들이 인식되기 전에 미디어 플레이어 상태는 언론 상태가 되고요. 언론 상태에서 여러분이 레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디어 객체가 여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자, 미디어 객체를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가 분석을 하겠죠. 이 파일이 오디오 파일이냐, 뭐 이 파일이 비디오 파일이냐,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재생할 준비가 되면 레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성할 때는 언론 상태인데 이 미디어 파일을 미디어 플레이어가 분석한 후에 재생할 준비가 되면은 레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하는 것은 자동으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막바로 객체가 생성되었다고 해서 레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이 파일을 분석을 해서 자, 분석이 완료된 다음에 재생을 할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레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디 상태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느냐면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미디어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어 놓고 막바로 재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플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플레이를 호출해서 재생을 해라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레디가 되어야만이 재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레디가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플레이잉 다시 말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재생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코드는요. 오토플레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정을 한다든지 자, 오토플레이는 뭐냐면은 레디 상태가 되면은 뭐 따로 사용자가 뭐 실행해라 라고 하는 이런 거 없이도 자동적으로 실행을 하도록 해주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레디가 되면 곧바로 플레잉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오토플레이고 자, 플레이 메소드는 뭐냐면 레디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용자가 자, 이제 시작해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이게 실행이 되어서 플레이가 실행이 되어서 이렇게 플레잉 상태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이제 바뀌는 것을 전이라고 그러는데 레디에서 플레이잉 상태로 전이 되는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플레잉은 이제 재생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잉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또 어떤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냐면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포즈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스탑. 그래서 스탑 상태로 변경이 가능하죠. 자, 재생을 여러분이 하는 도중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시정지, 그죠? 포즈. 이게 이제 일시정지고요. 그 다음에 아예 멈추는 거, 중지하는 게 바로 스탑입니다. 그래서 재생 도중에 자, 상태가 일시정지가 될 수 있고 자, 멈춤이 될 수 있는데 스톨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미디어를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렇게 받아서 재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상황이 좋으면 계속 미디어 데이터가 버퍼링 되어서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이 그 재생이 멈추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생할 데이터가 네트워크로부터 이렇게 다운로드 돼야 되는데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재생이 멈추는 자, 그런 상태가 바로 스톨드인데 이 스톨드 상태가 되면요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다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재생할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스탑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스톨 상태는 여러분이 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있는 파일을 로딩을 해서 즉 이와 같이 로컬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로딩을 해서 재생을 할 경우에는 이 스톨 상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내려받은과 동시에 재생할 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재생할 데이터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스톨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재생 상태에서 포즈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느냐면요. 여기에 포즈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갑니다. 일시정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스탑 상태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 스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하고 있는 도중에 자바 코드로 스탑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스탑 상태가 되고요. 스톨 상태는 이거는 자바 코드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죠. 이거는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은 재생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링 데이터가 불충분할 때, 즉 재생할 데이터가 불충분할 때, 자, 이 상태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포즈 상태에서 이 포즈 상태가 이 상태인데요. 포즈 상태에서 전이할 수 있는 상태는 다시 뭡니까? 재생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스탑 상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즈 상태에서 재생 상태로 가려면은 플레이를 호출하면 자, 다시 재생 상태로 가고요. 자, 포즈 상태에서 스탑을 호출하게 되면은 자, 스탑 상태가 됩니다. 즉 멈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스탑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스탑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자, 포즈로 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포즈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 플레잉 재생 상태로도 갈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 가능한 상태가 좀 이거라든지 이것이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스톨 상태만 이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전이가 되죠. 그럼 이 스톨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자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유 더 이상 어 뭡니까 미디어를 안 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포즈를 누르든지 아니면 스탑을 누르든지 해서 이 상태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스톨 상태에서 포즈와 스탑 이게 호출 가능하고 아니면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데이터 재생할 데이터가 충분히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재생이 되죠. 데이터가 충분히 다운로드 되면은.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실행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상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런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어떤 상태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이런 컨트롤을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레디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재생을 할 때는요. 반드시 레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플레이나 또는 오토 플레이를 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레디 상태도 안 됐는데 아직 이 미디어 파일의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생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 레디 상태가 됐는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오토 플레이나 플레이를 호출해서 자 재생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요. 상태가 전이가 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코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상태가 변환됐느냐, 언제 상태가 전이되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태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경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해당 상태로 전이가 되면 우리가 준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경 시 자동 실행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레디 상태로 변경이 되면 자 레디 상태로 전이가 되면 자동 실행할 코드를 자 러너블로 여러분이 생성을 해서 자 이것을 이제 설정해 주는 메소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set on read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미디어 플레이어의 메소드입니다. 자 해석하면은 ready 상태가 되었을 때 자 내가 코드를 설정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코드를 어떤 형태로 주냐면은 러너블 객체로 줍니다. 러너블. 이 러너블은 이제 여러분이 스레드를 실행할 때 자 스레드에서 실행할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때 러너블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러너블을 작성해서 우리가 실행할 코드를 러너블에 넣어주면 자 레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러너블이 자동으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그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미디어 플레이를 만들 때 플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맞바로 플레이 메소드 호출하면 안 된다 그랬죠. 레디 상태가 되었을 때 플레이 메소드로 호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레디가 언제 되느냐? 바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레디가 되었을 때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성할 수 있는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current time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얼마 정도 재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속성 감시 코드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을 표시하는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커런트 타임이 변경이 되면은 어떤 실행할 코드 또는 재생 시간을 표시해주는 어떤 리스너를 만들 때 재생 시간을 표시하는 리스너 등록을 할 때 주로 이제 UI를 변경하는 리스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생 버튼 활성화. 그래서 레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이 사용자가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 버튼 활성화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이 러너블에서 작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현재 재생 상태가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할 코드가 있다면 역시 러너블을 만들고 나서 set on plane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인 상태, 재생 상태가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마찬가지로 pause, 자, stop 또 마찬가지로 이제 pause 상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할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stop 상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할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이 end of media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는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자, 여기서 상태 설명할 때 없었죠. 상태를 설명할 때 없었는데 여러분이 이 상태도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은 end of media인데요. 플레잉이라고 하는 재생 상태에서 미디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미디어의 끝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재생을 멈추는데 그때 스탑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탑은 사용자가 멈출 때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미디어의 끝까지 간 경우에는 스탑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end of media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여러분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용자에 의해서 스탑한 거고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미디어가 끝났을 때가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미디어가 끝났을 때 그 다음 곡을 자동으로 연주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디어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실행을 이제 해야 된다면 end of media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자, 자동으로 실행할 런어블을 만들어서 바로 이 메소드에다가 여러분이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이 상태가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주로 이제 반복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생 버튼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다음 곡을 준비해서 재생 준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 코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코드는 지금 현재 이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생성되고 나서 곧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디 상태가 되어야만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언제 레디 상태가 되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레디 상태가 되었을 때 실행해야 될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알아서 레디 상태가 되면 이걸 실행을 이제 해줍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자, 미디어 플레이어에 set on ready 즉 요 메소드 호출했고 그 다음에 런어블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여기서 익명 객체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 이제 런 메소드 자, 런어블의 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여기서 요까지를 보니까 이거 속성 감시죠. 미디어 플레이어의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감시하기 위해서 프로퍼티 객체 얻어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리스너를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생이 자, 될 준비가 되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이제 하는 거죠. 실행을 해서 뭐 재생 시간을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재생 버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활성화 코드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재생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set auto play를 추르러 줘서 자동으로 재생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도록 재생 버튼을 이제 활성화해 준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 즉 ready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재생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필요한 코드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오토플레이를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자, 사용자가 재생을 누르지 않고도 막바로 자동적으로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은 바로 이 메소드 끝에다가 자, set autoplay true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생략을 하고 사용자가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한다면 그 버튼을 이제 활성화하는 코드를 넣어서 자,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이 코드가 좀 어렵죠. 이제 이 코드는 여러분이 자, 이 현재 재생 시간을 뭡니까? 어떤 컨트롤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재생 시간을 제일 처음으로 돌리는 작업, 제일 처음으로 돌리는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속성 감시를 미리 해두어야만이 나중에 재생을 할 때 이 current time의 변화, 즉 재생 시간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런 컨트롤의 재생 시간을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들이 여기에서 작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전 페이지에서 제가 표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unknown 상태가 되고 여기서 ready 상태는 자동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처음 생성될 때고요. 요거는 미디어 플레이어가 미디어를 분석을 하고 나서 재생할 준비가 끝나면은 이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아니면은 onReady의 마지막에 set autoplay가 들어가 있다면 자, 이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포즈 상태도 될 수 있고 자, 스탑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스톨드 상태는 여러분이 사용자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에서 이제 재생할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정지가 되죠. 그때 이제 스톨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기다리면 플레잉 상태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포즈나 또는 스탑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